라이브 TV. 안녕하세요. 희망이음 라이브 TV VJ 경북팀 유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이음 라이브 TV 경북팀 손영덕입니다. 네, 영덕 씨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번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방문하게 된 기업에서 인턴 제의를 받아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영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학기 시작하고 되게 과제 지어서 학교 공부에 지어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 개학하면 역시. 항상 모든 대학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방학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음 라이브 TV 이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까요? 네. 취업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슈퍼울 취준생이지만 적어도 지원서를 넣고 말고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취업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기업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1부는 기업 소개 읽어주는 남녀, 1부에서는 취업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나에게 꼭 맞는 기업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는 기업 정보 얻는 방법 getitinfo, 기업 홈페이지, 취업한 선배 말고 기업의 진짜 얼굴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문 강사님, 지난 강원 기업 탐방에서 좋은 강의를 보여주신 분. 그럼 손수미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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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미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장 핵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돼요. 네. 진짜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을 길러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 읽어주는 남녀 코너에서는 취업 준비는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고학년을 위한 자소서보다 토익 공부보다 중요한 나에게 꼭 맞는 좋은 기업 찾기. 기업 읽어주는 남녀. 자, 그러면 네, 선생님, 저도 이제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사실 뭐부터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부분의 친구들이 기업 분석보다 자신의 스펙 쌓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 분석이 왜 중요한지 먼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 영덕 씨 오늘 올 때 뭐 타고 오셨어요? 저는 집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KTX 타고 왔어요. 네. 근데 아무 버스나 아무 KTX를 탄다고 이곳에 올 수 있나요? 아니죠. 정확한 버스를 타야 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오기 전에 이곳을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네. 조사를 하고, 그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찾아봤을 거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가영 씨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우리 가영 씨는 지금 희망이음 서포터즈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건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대외 활동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네이버 스땡땡에서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찾았다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이게 이제 뽑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고, 예,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MC를 보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걸 통해서 배울 것도 있지만 또 포부도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처럼 기업 분석은 본인들이 원하는 기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적합한 그런 곳을 찾기 위해서는 그 분석이 중요하고요. 아까 스펙을 얘기를 했는데 기업을 분석을 하다 보면 쓸데없는 스펙이라든지 또는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그냥 마구 계획 없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 정보를 통해서 적합하게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택과 집중이네요. 이것도 역시. 그럼요.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분석이 중요하지만 기업 분석이 무엇인지부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기업 분석은요, 일단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산업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분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무의 분석입니다. 우선 산업의 분석이라는 거는요, 일단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을 선택할 때 보면 기업이 업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 업종을 선택했을 경우에 기업은 궁금하죠. 뭐냐면 왜 자동차 산업도 있고, 그리고 금융산업도 있고, 그리고 IT나 유통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산업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동기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산업이 현재의 지금 식품산업과 앞으로 10년 후의 식품산업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융합되어 있는 직업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구조학적으로 봤을 경우에도 저출산이라든지 또는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실버산업이라든지 그리고 그거 관련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변화를 가질 거라는 거죠. 더불어서 요즘에 가장 또 관심 가지는 부분이 어디냐면 반려동물 있죠. 반려동물에 대한 걸로 해서 패커놈이라고 하는데 그 산업이 지금 현재는 또 각광을 또 받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식품 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아야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업종에서 산업에 대한 식품 산업을 지원하게 되는 동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의 이제 분석이에요. 그럼 만약에 식품산업이다. 그러면 왜 기업이 1위, 2위, 3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5위 기업인 우리 기업을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겠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대한 제품으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도 기업 자체가 1, 2, 3위는 아니지만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 우리 희망이은 프로젝트 안에 있는 기업들은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한 걸 알기 위해서는 기업 분석은 되게 중요하죠. 하나 가깝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우리 영덕 씨? 저는 진라면 좋아합니다. 아, 진라면이요? 네, 우리 가영 씨는요? 혹시 라면 하면 똥심신 라면이죠. 맞네요. 네. 그러면 진라면은 왜 좋아하죠? 저는 다른 라면보다 면발이 조금 더 쫄깃한 것 같아요. 면발이 쫄깃하다. 그러면 우리 가영 씨는? 라면 하면 일단 신라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니까 많이 사 먹는 편이에요. 브랜드. 네, 우리가 왜 1위 거를 쓰고 있는 거에 대한 또 자기 가치. 그런 부분에 대한 좋아하는 선호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기업을 분석할 때는 자기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리서치거든요. 근데 리서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덕 씨가 진라면을 다른 라면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맛이 제일 쫄깃해. 좋아하는 거고 본인도 다른 라면보다는 그래도 농심을 제일 많이 먹고 내가 농심을 먹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객의 선호도가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기호가 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한다든지 점유율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업 분석이 많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할 때는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 그다음에 또 그 주력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력 제품뿐만이 아니라 효자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효자 상품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신상품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에 대한 제품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기업 분석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동기만 생각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일차적으로 기업 분석은 첫 번째 양적인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양적인 분석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재무제표라든지 또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회의 그 기업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죠. 연역,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 CEO가 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조사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양적인 어떤 문화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질적인 부분으로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정말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 지금 경쟁력을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있는 제품들은요, 글로벌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수학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 분석. 굉장히 어렵긴 학과에서도 많이 하나요? 수학 분석.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왜냐면 인문사회계열 친구들은 많이 분석을 해요. 그런데 또 이공계나 실질적으로 자연사 계열 친구들은 그 분석을 좀 이렇게 낯설게 접근할 수 있어요. 짧게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보면 기업들은 생각을 해요.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기회는 살리고, 예, 그리고 위협이 다르죠. 외부에서 오는 위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피하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제품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 예, 강점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부적인 약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완을 해야죠. 그렇죠. 아, 역시 똑똑합니다. 예, 이게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그러면서 성장하기를 바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업에 대한 분석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분석도 되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자기 분석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기회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려야죠. 살려야 돼요. 네. 그리고 위협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피하고 예, 피하는 네. 게 좋겠죠. 네. 예, 그리고 본인의 강점이나 역량은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기여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그죠? 그게 자신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관련되어 있는 본인의 약점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학습 너무 훌륭하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보완점을 얘기할 때, 약점을 얘기할 때는요, 그 보완점을 알고 얼만큼 준비하고 그리고 노력을 했는지를 어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수업 분석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는 나 역시 가지고 있는 강점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 저희처럼 신입사원이나 인턴으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할 정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은요. 네. 일단은 신입사원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정보는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 네. 가영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동아리. 네. 그죠? 동아리 들어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동아리 들어갔을 때 본인은 어떻게 선택했어요? 저랑 가장 성향이 잘 맞을 것 같고 재밌어 보이는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어떤 흐름을 가질 때, 예,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가영 씨가 동아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예, 우리가 동아리에 대한 평판, 그죠? 예, 그리고 동아리는 누구와 함께 하는지, 그리고 또 동아리에 있는 리더는 누군지, 그리고 또 금전은 어때야 될까요? 금전도 빵빵하면 좋죠. 돈이 많아야죠. 학교에 동아리 좀 많나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한편으로는 뭐냐면 조금 더 이렇게 정직해야 되죠. 돈의 흐름이. 네. 네, 돈의 쓰임이 좀 정확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블로그라든지 또는 선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 분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연봉이나 그죠? 그 다음에 복리 후생에 관련된 걸로 내가 선택하는 그 조건과 제시한 부분들이 기업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의 문화예요. 예, 그래서 얼만큼, 왜 이제 금방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좋다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그 근속 연수를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무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희망이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짜배기 기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들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협력사나 또는 고객사라고 하죠. 우리 제품이 어디에 지원되고 고객이 있는지 그걸 찾다 보면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로 이번 주에 있는 뭐 상신 브레이크인가요? 네, 희망이음 탐방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살짝 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기가 여러분들 그냥 상신 브레이크 하면 브레이크 페달, 그죠? 그걸 수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면 저희 현대차,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요. 현대차, 뭐 쌍용, 기아, 만도 이런 여러 군데에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괜찮은 기업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를 통해서 업무의 분장도 그런 부분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 기술이나 인재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직무에 대한,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은 아까 제가 식품산업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네. 식품에 대한 기업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무라고 했을 때 생산관리를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기업은 물어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케팅이나 재무관리나 회계관리나 그죠? 기획이라든지 또는 품질관리 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무를 생산관리를 선택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지원 동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살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전공을 살리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함께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전공과 상관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업 동안 이루어졌던 태도라든지 또는 집중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무에 관련된 거를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자면 거기서 경력직 공고가 있어요. 네. 예, 경력직 공고를 보시면 3년 후에 뭐 5년 후에 여러분들이 포부를 쓴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력직 공고가 보통은 왜 경력 몇 년 이상 예, 그리고 이런 자격 또는 이런 능력 또 이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입사 후에 우리가 이제 3년이나 5년 후에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또 성장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1부 손수미 선생님과 함께한 기업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네, 다음 2부는 쏟아지는 취업 정보 속에 진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방법 손수미쌤의 게린 인포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과 2부 코너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앞으로 온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희망 기업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 기본 모토입니다. 등산, 마라톤과 같은 사내 취미 활동으로 단결력을 다지고 있으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으로 임원진과 직원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습니다. 기업의 공식 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부푼 마음으로 지원한 회사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녀보니 가족처럼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말은 니일 내일 없이 전부 내일이란 뜻이었고 단결력을 다지는 사내 활동은 주말에도 사장님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었으며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이미 임원진이 정한 의견에 눈치 보며 동의하는 것이었죠. 다녀보기 전에 이 회사의 분위기를 조금만 더 사실대로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듭니다. 아, 네. 네, 이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데 저도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 조금 됩니다. 네.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가 나한테 알맞는지 아니면 그게 나에게 되게 즐길 수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기업 분석을 통한 업무에 관한 정보 외에도 이러한 비공식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러면 한번 이 얘기를 사례를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은 뭐냐면요. 보상. 예,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보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직무에 대한 만족도. 직무 만족도. 네, 직무 만족도. 그 다음에 3번은 위치나 환경. 예, 좀 가까운 근거리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예, 그리고 또 환경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째는 자기 개발. 입사를 하고 난 뒤에는 내가 개발할 수 있고 경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자, 잠깐 생각해 보고요. 예, 자, 그럼 영덕 씨는 뭐가 제일 우선순위인가요? 저는 2번 직무 만족도가 제일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직무 만족도. 네. 예, 보상은 조금 낮아도 직무 만족도는 괜찮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하고 싶다. 괜찮을 것 자, 우리 다영 씨는요? 저는 약간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경력 개발 부분이 계속 성장하고 싶군요. 네, 저는 네. 아르바이트 선택할 때도 약간 네. 자기 개발이 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되게 선호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 쪽에 그죠 직업이든 아르바이트든 그죠 관련돼 있는 거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도 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예를 들어서 한 2,500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안정된 곳을 선택하는가 하면 어떤 분은 5,800에 스트레스가 좀 강하더라도 나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기호와 선택의 입장 차이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에 사례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산행이라든지 또는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내 동호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내 복지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복지 부분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선택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좋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임원들, 그죠? 우리 네, 임원님들이 생각하기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족과 같은 분위기. 네. 네, 그러려면 팀
이게 팀 단위로 팀워크가 좀 됐으면 좋겠고, 네. 예, 한날 한시에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해야 예, 모두가. 그리고 처음과 끝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네. 예,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따라주는, 예, 우리 아버지 말씀하시면, 그죠? 예, 어머니 말씀과 같이 한 가족이 함께 가는. 네, 왜냐면 그 이모님들이 살았던 세대는 우리가 함께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제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으로 봤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직원 입장이죠. 사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좀 지지해주고, 예, 그리고 좀 사생활 보호도 좀 해주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독립된 것도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평적인 구조라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입장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아, 들어가 보니 이렇더라, 당황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블로그라든지 또는 선배라든지 또 그 기업에 이제 종사해 있는 직무에 관련돼 있는 거를 알다 보면은, 사전에 알게 되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맡은 앞으로 그 기업에서 그 직무를 했을 때 좀 뭐라 그럴까, 어렵다. 예,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가장 힘들다. 그런 걸 좀 알고 조사해서 가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힘들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전에 만약 그런 부분이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산을 싫어하는 친구가 예, 산을 가게 되면 일보다 산 때문에 그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직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덕 씨, 저희 저번에 네. 탐방했던 모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은 기업 문화가 없는 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기업 문화가 없는 게 문화인 그 기업은 되게 젊은 직원들에게 되게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한번 연역도 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스타트 기업이라든지 또는 벤처 기업이라든지 젊은 친구들끼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 뭐 협회라든지 협업을 해서 기업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젊은 친구들이 그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화가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좋은 문화. 예, 그게 이제 기업 윤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기업의 문화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또는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 예, 그리고 협업하는 관계들, 고객사와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만큼 책임감도 10배. 네, 그런 부분이 되고 혹시나 이제 기업 문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이렇게 변화나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즘에는 사내 공모전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직원들의 복지나 직원들이 얼마나 오래 또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안도 해주고 예, 근데 그 제안에 대한 방법도 해줘야 돼요. 무조건 해달라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명함으로 대처를 하다 보면 그 문화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만든 문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때 탐방했던 그 기업도 직원들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네. 아까처럼 그런 데 지원하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게임 회사라든지 인터넷 회사라든지 그죠? 예, IT 회사라고 하죠.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역량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왜 수평적인 구조에서는 그런 부분을 봐도 실질적으로 팀 단위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그 팀의 색깔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이제 우리 왜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수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어떤 문화나 방향이나 예,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 있는 나의 이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접근해 가는 것이 그 또 기업 문화, 즉 조직 문화를 선택하게 되는 걸로 다양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수직적인 기업 문화와 그리고 아직 강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남아 있는데요. 공동체 의식과 이제 신입사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게 되게 문제가 클 것 같은데 이제 회사에서 강압적으로 요구를 했을 때 뭐 제대로 좀
피하거나 맞받아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네, 맞받아치면 안 되죠. 저도 이제 회사를 선택해서 네. 가는 입장이니까 아무래도 그죠? 싫으면 싫다고 맞받아쳤다라기보다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대안, 네. 그죠? 예, 왜냐면 사실은 신입사원이 힘을 갖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직 문화도 모르고 일도 모르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숙련의 미스매치라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또한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대안이 있을 때 설득이 가능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인간관계 공부도 해야 되고요. 예, 무조건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걸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조직에 들어가시게 되면 혹시 팀 중에서 멘토가 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막 어떤 선배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도 잘하고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 잘하는 그런 분한테 일단 1차적으로 물어보게 되죠. 네. 제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어렵고 이런 걸로 힘든 상황인데 제 생각은 이런데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걸로 해서 도움을 좀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1차, 2차,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사원들의 어떤 목소리라든지, 그죠? 예, 그리고 또 팀장님들은 어쨌든 우리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예, 책임지고 잘, 상장시키고 오래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면, 조금은 관계를 잘 맺어놓는 것도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안 해준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 안에서, 정보 분석 안에서, 관계 분석 안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네.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려면 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워크넷과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채용 공고라든지 정보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히든 챔피언 관련해서 중소기업청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잡플래닛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뭐 기업의 채용 공고라든지 기업의 문화라든지 뭐 근속 연수라든지 근속에 대한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 근로에 대한 만족도, 예, 그리고 뭐 급여 평균, 뭐 이런 복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뷰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잡코리아 여기서 네. 그렇게 올려주신 기업 후기를 봤었는데 보통 되게 그 해당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나쁜 식으로 적어주지 않을까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거나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나오고 난 뒤에는 뭐냐면 나쁜 이미지만 갖는 그런 게 생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보통은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 기업들은요. 그래도 우리가 인정받고 준비하고 관리를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비전을 갖고 성장할 것인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후기가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것만 믿을 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보면은 오래 다니는 사람은 오래 다니고요. 네. 성과는 성과고요. 예, 출세는 출세대로 하고요. 예, 그죠? 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예, 키워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했을 때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 기업 분석을 이래서 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단기 아닌 걸로 오해해서 나오는 경우가 없도록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걸로 그런 경우에 기업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조사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토대로 리뷰를 참고하는 게 그렇죠. 좋다. 예. 네. 왜냐하면 또 좋은 말만 듣는 데는 다 좋은 말만 있어요. 예. 그런 곳은 좋은 기업일까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있겠죠. 예, 들어가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하나를 내가 가치가 1순위, 2순위가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회사를 다닐만 해요.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관계라든지 또는 복지라든지,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반대쪽으로 만약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보상이라든지 네. 네네. 또는 뭐 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커지면 사실적으로는 그게 커짐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해서 다닐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네, 사실 돈 많이 주면 조금 불편해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아요, 요즘에. 예, 오히려 안정적이고 돈을 적게 주더라도 스트레스 덜 받고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2달을 하더라도 아싸라게 고소득 그러고 해서 나는 자신감있게 점프를 하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선택할 때는 중요한 거는 그만큼 자기가 요구하는 그런 적합한 기업인지를 알고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네. 본인의 선호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돈을 네. 적게 주는 기업에 많이 원하는 친구가 그러면 아유 적게 준다고 이 댓글 쓰겠죠. 그죠? 근데 돈이 적게 줘도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그죠. 기업이면 지원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아까 본인은 자기 개발이었잖아요. 자기 개발이 없는 쪽이다. 그러면 또 그게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보상이 안 따라주면 불만족. 뭐라도 진라면에다 한 그릇 더 줘야 되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제가 질적이나 양적인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다트. 다트.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그죠 공시인데 거기서 정기 공시 안에서 그 회사 소개라든지 또는 재무제표라든지 양적이나 질적인 조사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 홈페이지는 당연히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직무도 많이 어필을 해놨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이런 인재를 원한다고 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직무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는 많이 있죠. NCS 지준 KR이라든지 그리고 직무에 관련돼 있는 다른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기업의 어떤 직무 소개를 참고로 해서 어차피 그 업종이나 또는 기업이나 또는 직무에 관련된 거는 같은 분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려면 충분히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리서치 해야 된다. 왜냐면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지 자기 생각을 반영을 하고 내 의사를 통해서 입사 후 포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의 동기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성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 그런데 다트에서 재무제표 분석하는 방법을 경영학과 학생이나 약간 그런 분야의 학생들은 잘 알 수 있는데 다른 전공의 학생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어렵죠. 많잖아요. 네. 어떤 지표를 참고해야지? 일단은 재무제표는요, 여러분들 보면 3년간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무제표 볼 때는 흐름을 보시면 되거든요. 네. 정확하게 보는 친구들은 분명히 아셔요. 인사팀에서 이 친구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 재무제표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흐름을 읽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탁 격하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사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사를 찾아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한 예로 삼성의 그죠 갤럭시 그 리콜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걸 관련된 1차 밴드, 2차 밴드, 그죠? 우리 중견 중소기업들은 거기에 같이 협약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같이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복력도 어때요? 느리죠. 네,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림을 읽으면서 그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보는 게 좋고요. 아까 나쁜 기업이라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회피하는 기업, 나쁜 기업은 없어요. 회피하는 기업, 회피한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뭐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뭐 어디, 조직을 어디다가 이제 이렇게, 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 조사예요. 예전에 선배가 이렇게 조사했다더라. 이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이러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현재 집중해야 되고 내가 조사한 게 내 거가 되는 거지 이걸 또 후배한테도 못 물려줘요. 왜냐면 그것도 바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정보를 가지고 리서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해당 기업에 연고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찾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해당 기업에 연고가 없으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희망이음 프로젝트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죠. 왜냐면 제가 4번째, 지금 현재 5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사이트가 어디냐면 희망이음 프로젝트예요.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우리가 콜드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정보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예,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준비를 한다면 좋은데, 이 희망이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게 서포트즈 관련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강의를 하면서 정보를 알게 됐는데, 기업에 그 탐방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산업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을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뭐냐면 산업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제조업을 갔다. 그러면 제조 산업에 대해서 그럼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업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이 기업과 관련돼 있는 고객사나 협력사나 계열사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알게 되고 정보를 얻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직무를 물어보게 되죠. 보통 이제 생산관리 쪽에 있는 현장을 먼저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인사관리나 실질적인 재무관리나 총무나 기획이나 마케팅을 하려면 현장을 알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힘들어요. 시장 분석도 어렵고. 그래서 생산관리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라인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할 때 내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고 내 강점은 뭐에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을 때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말하는 거죠. 제가 이 정도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제 1, 2, 3학년들이 간다면 앞으로 1년 남은 4학년 동안 뭘 준비하면 제가 이런 산업 쪽에 이런 직무 쪽에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4학년들이면 현재 제가 이렇게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어느 분야에 일을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학교에 있으면서 인사팀 전화한다고 만나주지 않아요. 네. 만나주나요? 아니요. 안 만나줘요. 힘들죠. 네, 근데 이 경우는 만나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좀 활용하고 좀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기업을 탐방했는데 기업을 탐방하면서 되게 알지 못했던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은 소식도 있으시죠? 네. 네. 네, 사례 제가, 한번. 네, 탐방 갔던 기업에서 바로 인턴 제의를 받아서 네,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탐방 갈 때도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복장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예. 네. 예. 그리고 또 앞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고. 왜냐면 우리가 인재상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정인, 도전적인, 그죠? 예. 왜냐면 모든 기업들이 그런 걸 원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또는 이렇게 알짜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전이라든지 또 성실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네.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식이나 기술은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네. 예. 열어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가 IQ가 몇인지, 전문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죠?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서를 넣기 전까지는 네, 모르는 모르죠. 거예요. 네. 근데 태도는 보여요. 그죠? 예, 사람을 만났을 때 태도. 이 친구 좀 성실하겠구나. 또 말하는 태도. 예, 그리고 인사하는 태도.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직장 예절이기도 한데, 그런 친구들을 사실은 회사는 뽑고 싶어 하죠. 왜냐면 나머지는 가르치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배울 자세가 있는가? 우리 신입사원들이 배울 자세가 있고, 그리고 겸손한가? 예. 예, 그럼 요즘에는 똑똑한 친구들이 똑똑하길 원해요. 근데 회사는 똑똑한 친구들이 겸손하길 바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라든지, 사실은 지역인재에 대한 활성화도 되게 많이 요즘에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얼만큼, 아까 제가 그랬죠. 외부에서 오는 기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네.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잡는 거를 뭐를 통해서? 나의 강점, 역량을 통해서. 예, 그래서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기업에 입사를 해서 내년 이맘때든 네. 아니면 바로 지금 당장 활짝 웃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희망이음 통해서 여러 기업을 다녀본 결과로는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제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네. 많이 원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학생들 컨설팅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그 회사 가봐라. 네,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가다 보면 신입사원들은 명찰을 달고 다녀요. 아니면은 신입사원들은 좀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한, 네. 뭐 잘 따라다니는 그런 복학생 모습을 같은 그런. 모습을 분위기니까. 보이는데 그렇게 보다 보면 그 옷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면접 볼 때 그런 모습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면접관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 사람 같은 거예요. 저 직원 어디서 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익숙하고 친숙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지 그러네요. 않으신가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희망임 탐방 신청 방법 소개해 주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저희 희망이음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각 지역의 우수한 기업 탐방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송을 보고 계신 취준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아쉽네요. 이제 선생님 네.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라서 네, 아쉽지만 보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아마 취업 준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스펙은 많지는 않은데 그냥 뭐부터 또 계속 어학만 파야 되는지, 자격증만 파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문제집만 파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기업을 가야 되는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뭐냐면 아까 콜드콜 얘기했듯이 현장에 있는 그 직무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한 10분만 만나보세요. 네. 그리고 그 10분을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10가지 정도를 질문을 작성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궁금해 하는 거.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떤 산업에 또 어떤 기업에 그리고 어떤 직무를 준비하고 나한테 맞는 직업은 또 어떤 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이런 역량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친구들은 지금 당장 그죠?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업 분석 참 어려운데 같이 함께 이렇게 네.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감사합니다. 저희 희망이음 라이브 TV에 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내용으로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영덕씨? 네, 생각보다 네. 방송이 너무 빠르게 끝나서 작성하실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너무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도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영덕씨? 네, 오늘 그래도 좀 제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다른 여러분들도 많이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네. 그래도 두 번째 방송인 만큼 다음 방송이 조금 더 이제는 기다려지는 그런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이 이것저것 선택할 점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만큼 기업 역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업 정보를 알차게 빼낼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취준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청해 주시고 계신 이제 프로젝트 같이 하셨던 서포터즈 분들, 이제 저희 서포터즈 거의 행사가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앞으로 한 해 마무리 그리고 서포터즈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만 끝내도록 할까요? 네, 저희 영덕- 희망이음 슬로건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의 내일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안녕. 희망이요 라이브. 끝났어.